네, 오늘 장 키워드 점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연 오늘은 어떤 키워드가 올라와 있을까요? 어제 이 시간에 그 각국의 수장의 발언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브리핑을 해드리면서 중국 쪽 원자바오 총리의 얘기를 전해드린 바 있었는데 그 중국이 경기 부양책에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다라는 의지 보인 그 점이 간밤에 뉴욕, 유럽, 돌아서 국내 시장까지 영향을 주는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지수가 많이 떨어지기도 했고요. 올라오면서 바로 반응을 한 것이 증권주, 그리고 그동안 낙폭 컸던 건설주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IT 당연한 듯이 또 올라갔습니다. SX그룹주들은 왜 이렇게 또 급락이 나오는지는 모르겠어요. 전략들이요? 예, 과연 오늘 이런 종목들이 올라가긴 했는데 이거 내일도 올라갈 수 있을지 이제는 의심스럽습니다. 전문가의 의견 들어보도록 할게요. 내일을 위한 전략 세워드리겠습니다. 네, 하루 만에 29포인트 올랐습니다. 코스피요. 자, 시장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일까요? 자, 이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승리투자클럽 김기수 대표와 함께 합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또 반등이 나옵니다. 어제도 오르고 또 오늘도 조금은 더 크게 오르고요. 그런데 개인 투자자들만이 있는 시장 속에서 또 지수가 올랐기 때문에 좀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도 있고요. 오늘 시장 어떻게 보고 오셨습니까? 우리 시장이 반등 나올 만한 위치에서 나왔죠. 예, 중요한 것은 이제 크게 그림을 좀 그려보면, 지난주에 목요일 날 출연하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이 외인들의 옵션이 지금 바뀌고 있다. 그래서 일단 목요일은 소극적인 옵션의 변화, 그것이 이제 기본적으로 폰 매도를 통해서 차익 실현을 한 부분이고, 이제 금요일 또 종합주가 지수가 큰 폭으로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선물 옵션 부분에 있어서는 변화를 가지면서 방향을 상방향으로 바꾸고 있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줬고, 어제도 마찬가지, 또 오늘도 그런 모습으로 마감을 한 모습입니다. 이제 제가 이제 아주 우리가 종합주가 지수나 이런 부분들을 바라볼 때 해외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그리스와 관련된 이후의 유럽의 위기를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지금도 매도할 것이냐 아니면 지금도 매수할 것이냐 하는 판단 흐름이 전개가 되죠. 다만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이제 살펴보게 되면, 해외 시장으로 보게 되면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목요일에도 말씀드렸었던 부분이기도 한데, 월봉으로 보게 되면 이제 독일의 월봉 부분을 한번 봅니다. 그리스가 재정 위기를 겪고 힘들기 때문에 사실 그리스가 떨어지는 건 당연한 거죠. 그죠? 우리 시장이 IMF 때 여러분들 280포인트까지 떨어졌던 걸 염두에 두시면 그리스가 떨어진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고, 여하튼 그리스의 가장 큰 채권 국가인 독일 모습을 보게 되면, 독일은 7.87%밖에 안 떨어졌습니다. 이번 한 달 동안. 이번 한 달 동안 장중 저점으로. 그리고 영국 같은 경우에는 8.43%, 그리고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7.55%가 떨어졌어요. 그런데 우리나라 종합주가 지수로 월봉으로 보게 되면 그러니까 어제와 오늘 좀 반등을 해서 그렇지 10.22%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주변국보다 더 떨어졌다는 말씀이죠. 5월 1일 날 2001포인트에서 5월 18일 날 1779포인트까지 220포인트를 다이렉트로 이제 하락을 시켰죠. 그때 이제 말씀드렸었던 부분이 이런 부분입니다. 그리스의 위기, 일봉 차트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었던 그 부분 중에 하나가 이 박스를 이탈했기 때문에, 박스 이탈이기 때문에 주도주가 떨어질 수 있다. 그죠? 그러니까 박스를 이탈을 되게 되면 산이 불타는 겁니다. 그럼 숲이 불타면 다른 나무도, 아무리 좋은 나무도 그을릴 수가 있죠. 그러니까 주도 업종도 그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단계 하락 이 라인 그 부분이 이제 1875예요. 근데 이 자리까지 이제 하락 정도를 봤는데, 시장은 그리스에 대한 우려, 이 부분 속에서 스페인의 조그마한 지방지의 스페인 은행의 뱅크런까지 나오면서 한 단계를 더 추가 하락을 시켰죠.
네모 박스를 보게 되면 3단으로 다 하락을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흐름으로 보면서 여기에 이제 연결된 것이 뭐 저는 속사정은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JP 모건이 이 당시에 이제 그 20억 불 이상의 손해를 봤다. 파생해서 이런 네. 이야기가 나온 부분은 사실 파생해서 손해를 본 거라면 무엇 때문에 손해를 봤겠어요? 하락으로 봤다면 세계 증시나 원자재든 뭐 금융이든 주식시장이든 금이든 다 하락을 했기 때문에 수익을 봤을 텐데 예. 손실을 봤었다라고 하는 건 상방으로 포지션을 걸었겠죠. 그죠?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그런 흐름들이 전개됐기 때문에 지난주 금요일 날 미국 시장의 만기, 중국의 선물 만기, 그리고 또 유럽 시장, 선진 시장들 만기였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항상 주식은 여러분들 보유하고 있으면 시간이 해결해 주거나 아니면 시간을 견뎌낼 수 있지만 만기, 선물 옵션 만기는 그것을 견뎌내지 못하고 항복을 한쪽에서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흐름으로 봤기 때문에 해외 시장의 요 마지막 3단계의 하락폭 부분, 1800을 이탈하면서 떨어졌었던 이 부분은 외인들의 의도적인 흐름들 그런 부분이 일정 정도 작용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하락에 의한 그 예상 밖의 상식 밖의 하락을 가지고 왔었던 거죠. 반면에 이제 아까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위기의 중심지였었던 독일이나 미국 시장, 하다못해 미국 시장보다도 더 많이 떨어진 부분, 그 부분을 해석하려면 그 정도로밖에 해석할 수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런 과정의 지수이기 때문에 오늘까지의 반동은 지나친 낙폭에 대한 제자리 찾기의 과정이다라고 보시면 궁극적으로 오늘 현물, 외인들의 현물 매수가 들어오지는 않았지만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프로그램 매도가 5,500억이나 흘러나오는 과정에서 종합주가지수를 이렇게 양봉으로 만들어냈다는 것은 의미가 크고 그 흐름의 반등 부분은 좀 더 이어질 부분이다. 다만 아직도 6월 17일까지 놓여있는 유럽 부분에 있어서의 움직임, 항상 갈등이 심화되고 위기가 증폭되면 그거에 대한 해결의 기대 부분들이 정상회담이니 무슨 회담이니 만나게 되는 거고 그 만난 과정에서 또 그 불협화음이 생기고 그 불협화음 속에서 다시 또 재봉합하는 과정 이런 부분들이 이제 오고 가면서 급반등 이후에 또다시 이제 기간 흐름들을 가면서 6월 17일에 결과를 좀 보려고 하는 시장 흐름들로 길게 보시면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오늘 부분까지는 매수 쪽으로 보는 것이 맞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요즘 시장을 보면 상식적으로 움직이는 시장 흐름은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은 오늘 시장에서의 흐름, 어제 약간의 반등 나온 거 이런 것을 의미 있게 해석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아니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지난주에 금요일 날 떨어진 부분 있죠. 예. 61포인트 떨어진 거. 그것은 과한 쏠림의 극단적인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의 제자리는 내일 정도까지는 반드시 찾는다라고 보는 거고 그 이후부터는 이제 뭐 조금 이따도 말씀드리겠지만 그 유럽이나 미국 부분에 있어서의 정치적인 흐름들이 전개되는 과정 속에서 업종 순환 흐름은 계속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지수 올라가니까요. 증권주들 흐름 괜찮았고요. 뭐 많이 떨어졌었던 건설주들 치고 올라오는 모습이었고 IT는 여전히 괜찮고 요즘 같은 시장 속에서 어떤 쪽으로 투자 포인트를 잡아야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잠시 뒤에 뭐 내일장을 위한 전략도 세워주셔야 되겠지만 업종별 움직임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런 부분입니다. 이제 그런 말씀을 이제 할 때 이제 듣는 부분이 이제 뭐냐면 증권주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우증권, 뭐 증권주 삼성증권을 한번 바라보죠. 예. 참 열심히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이게 지금 예. 삼성증권 삼성증권의 차트입니다. 차트. 예. 숨도 쉬지 않고 떨어지다가 오늘 4% 정도 올랐어요. 그죠? 그런데 이게 되돌아 나왔다라고 이야기는 할 수는 없죠, 사실. 그러니까 시장의 지수보다 더 약한 부분이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여기 의미가 있냐 없냐 이 부분을 떠나서 이미 증권업종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 이제 요 삼성증권과 키움증권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비슷한 그러니까 같은 동종업종이지만 확 차이가 나죠. 제가 한 두 달 전, 한 달 반 전에도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실적이다. 그죠? 결론은 같은 업종 내에서도 실적이 그 가격의 범위를 정해준 부분이다. 증권업종 오늘 반등 들어왔습니다. 내일 조금 더 반등할 수 있는 여지 충분히 있는 흐름입니다. 다만 아직도 기술적인 반등이다.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시장의 지수보다 더 약한 업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나만 여기서 더 들어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까 업종 종합 차트를 다시 한번 되돌아가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렇게 3단계에 나온 부분이죠.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이것은 증권업종 아닙니다. 종합주가 지수의 지수네요. 차트고 네네. 이거에서 이제 앵커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은 일봉 추세로 하락 추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느 업종을 매수하세요 하면 이미 늦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이 레파토리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박스권일 때는 이렇게 1966의 박스권의 지수 라인이었을 때는 무엇이 주도주가 있었죠. 삼성전자와 IT 그리고 현대차와 기아차의 자동차. 그런데 이 박스가 무너져서 지수가 내려왔죠. 그래서 이쪽 이 두 번째 박스 하단 부분에서 종합주가 지수가 한 단계 더 하락하는데도 반등이 먼저 선봉에 쓴 게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냐? 화학하고 정유업종이죠. 그죠? 이 종합주가 지수가 금요일 더 떨어져도 화학업종 부분은 쌍바닥, 금호석이가 쌍바닥을 만들고 반등을 해준 겁니다. 그런데 한 단계 더 떨어지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주도주도 낙폭 과대가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와 기아차가 상승을 어제와 오늘 올려준 거죠. 그리고 나서 낙폭 과대에서 순환을 돌지 못한 게 무엇이냐? 건설과 트로이카 업종, 건설증권, 은행이 같이 반등을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종합주가지수는 항상 종합주가지수의 마디가 있는 겁니다. 그 마디에 따라서 업종의 흐름이 전개가 되는데 여러분들 단순히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지난번 찍었었던 1779포인트 라인이 종합주가지수 저점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업종의 종목의 바닥이 전부 다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 반면에 종합주가지수가 이 1779포인트를 무너뜨리러 가는 시장의 흐름이라면 무슨 거죠? 반등이죠. 그러니까 어떤 모습을 가지고 가느냐입니다. 지금은 낙폭 오늘 반등에 들어왔었던 대부분의 업종 부분, 세게 들어온 부분이 트로이카 업종의 은행지도 마찬가지죠. 조금 전에 보았었던 증권업종 모습과 똑같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반등이라는 거죠, 아직은. 그러니까 종합주가지수를 바라보는 눈을 어떻게 가지느냐에 따라서 가지고 가느냐, 가지고 가지 않느냐이죠. 단기는 뭡니까? 내일 올라오면 매도죠. 그런 낙폭과대에서 단기 매도, 단기로 양봉을 두 개를 가지고 오면 일단 비중 축소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은 단기 부분이고, 자, 중기 부분의 월봉으로 상황을 한번 보시면 종합주가지수의 월봉 그리고 나스닥의 여러분들 월봉의 차트 추세를 한번 닦아보시면 추세 라인에 저점이 와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종합주가지수가 1779포인트, 우리 시장의 PBR이나 PER에 대한 레벨, 절대적인 레벨로 보게 되면 분명히 펀더멘털 가치상으로 저점, 그러면 중기 바닥이죠. 그죠? 그런데 혼돈하시는 분들이, 시청자분들이 혼돈하시고 투자가분들이 혼돈하시는 부분이 이제 바닥이냐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뭐 빨리 상승하기를 바란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것은 종합주가지수도 마찬가지고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가격이 하락이 세지면 반등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것을 기간 조정의 흐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흐름들이 지금 전개되고 있는 중이다. 그래서 어떤 특정 업종을 저보고 오늘 매수해야 됩니다. 먼저 스스로가 생각하셔야 될 부분이 나는 단기 매매자냐 중기 매매자냐입니다. 단기 매매자는 무엇이냐? 1875포인트 라인 부분 정도 들어올 때까지 반등을 보유하고 있는 종목은 그때까지 기다리면서 그 1856포인트와 1875포인트 정도 들어가게 되면 내가 설령 수급이 안 좋은 종목이거나 이런 부분들은 비중 축소한 이후에 종합주가지수의 쌍바닥을 기다리는 것이 좋고, 단기 매매자는 업종 순환입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었죠. 업종에서 먼저 반등했었던 부분이 1830포인트 부분에서 먼저 반등을 했었던 부분이 금호석유와 SK이노베이션 그리고 이 정유화학주 부분이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IT와 자동차, 삼성전자와 기아차였다. 그리고 이번에는 유통과 그리고 트로이카 업종이다. 그러면 내일은 이렇게 길목을 지키는 부분으로 들어가셔야지. 오늘 4% 5% 올라온 업종이 내일 또 연속적으로 더 4% 5% 올라가는 흐름들로 전개되기에는 아직 외인의 수급이 오지 않고 있다. 그죠? 외인 수급이 제대로 들어오는 라인이 전개가 돼야 그런 부분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은 제가 어느 특정 부분보다 그래도 IT 업종이다. 자동차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기아차를 매도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아직 저는 자동 완성차를 사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기 트레이딩 구역은 분명한데 자동차는 6월이 노조의 달이죠. 그죠? 그런 흐름도 있고 시장도 안 좋기 때문에 같은 주도 업종에서 자동차는 조금 일단 논외로 하자. 조금 더 시간을 지켜보는 것이 필요하고, IT 쪽에서 삼성전자가 이틀 반등을 나왔고 거기서 눌림을 제공하는 가운데에 그
관련주들 그리고 IT 코스닥 부분에서도 IT 부품주들, 삼성전자 연관된 부품주들이 오늘 제대로 된 반등을 보여줬기 때문에 예. 눌림에서는 매수해도 된다. 그리고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원자보 총리가 이야기한 내용들 중에도 IT에 도움이 되는 이야기가 많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매일매일 같은 전략을 말씀해 주시는 것 같지만 약간의 변화는 보입니다. 자동차는 조금은 지켜보자라는 말씀 기억해 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장을 위한 전략도 조금 더 세워봐야 될 텐데요. 일단 오늘 밤에 예정돼 있는 글로벌 경제 일정 먼저 확인하고 오시겠습니다.